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갤럭시 S22의 GOS 사태와 그에 따른 안드로이드 칩셋의 성능과 발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삼성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삼성의 엑시노스도 퀄컴사의 스냅드래곤도 아닌 대만의 미디어텍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급형 중국 스마트폰 전용 칩셋으로 여겨졌던 소위 말하는 믿고 거른다는 믿거 미디어텍을 왜 갤럭시 플래그십에 탑재한다고 하는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소식인지 업계의 현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AMD와 협업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은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되면서 그 성능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동일 세대의 퀄컴 스냅드래곤 8gen1보다 성능과 발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차기작인 엑시노스 2300은 ARM이 설계한 코어텍스 X3 코어를 사용하는데 2200의 코어텍스 X2처럼 여전히 전력 효율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AP 코어를 설계하던 몽구스 팀이 2019년 해산됐기 때문에 당장 설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여기에 엑시노스 2300이 생산될 삼성 파운드리의 새로운 3nm 공정 수율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엑시노스 2200이 가지고 있던 절대 성능 부족과 전력 대비 성능비가 떨어진다는 문제 역시 재현될 것이라고 염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2300이 탑재된다면 방열 설계를 혁신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GOS를 타이트하게 걸어서 성능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엑시노스 칩셋의 대대적인 개편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삼성이 애플과 AMD에서 근무했던 반도체 관련 개발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단기간 내에 성과를 가져오기 어렵고 엑시노스의 성공은 삼성 파운드리의 초미세 공정 생산 수율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는 엑시노스 칩셋을 주력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자사의 엑시노스를 자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메인으로 쓰기 힘들어지는 다소 씁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퀄컴사의 스냅드래곤은 전세계 AP 점유율 1위이자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AP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갤럭시 S22에도 주력으로 탑재됐습니다. 따라서 차기 플래그십 갤럭시에도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될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최신 칩셋의 성능을 놓고 본다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대만의 미디어텍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텍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저가형 제품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2021년에는 애플을 제치고 전세계 AP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AP 점유율 강자로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프리미엄 모바일 AP인 디멘시티 9000을 발표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에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했는데요. 스마트폰의 성능을 평가하는 긱벤치 점수를 보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gen1보다 싱글과 멀티코어에서 모두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력 대비 성능비인 전성비 역시 미디어텍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AP 업계에서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퀄컴사는 자사의 스냅드래곤 8gen1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과 동일한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전성비가 떨어지는 원인을 반도체 공정상의 문제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퀄컴사는 반도체 공정을 삼성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로 옮기고 예정보다 빠른 2022년 5월에 후속 제품을 공개하기 위해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TSMC 공정으로 테스트 중인 후속작 스냅드래곤 8gen1 플러스는 전력 대비 성능이 많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성능을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보다 높게 잡아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디어텍 역시 디멘시티 9000의 클럭을 더 끌어올린 부스트 버전을 오는 5월에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미디어텍 디멘시티 9000 부스트와 스냅드래곤 8gen1 플러스가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AP의 왕좌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멘시티 9000의 가격은 $100 안팎, 스냅드래곤 8gen1은 $120에서 $130 정도로 알려지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미디어텍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과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gen1을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미디어텍이 더 성능이 좋고 저렴하면서 전성비까지 좋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력 대비 성능이 좋다는 것은 적은 전력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다는 말과 같고,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적은 발열과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미디어텍 칩셋을 사용하면 GOS 같은 성능 제한을 덜 걸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삼성의 차기작들 갤럭시 S22 FE나 내년 갤럭시 S23의
미디어텍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소식에 신빙성을 더하는 이유입니다. 미디어텍 역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계 유리 스마트폰 업체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자사 AP를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도 경쟁사인 TSMC로 제조 공정을 옮겨버린 퀄컴의 스냅드래곤 대신 절대 성능과 전성비가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미디어텍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성능과 가성비, 전성비까지 미디어텍이 퀄컴을 앞질렀다고 해도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인 ISP나 드라이버 문제 등 성능 외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유저들은 갤럭시 S22 FE에 디멘시티 9000을 탑재한다면 갤럭시 S22보다 더 좋은 성능의 FE 모델이 최초로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갤럭시 S23에 미디어텍 칩셋을 넣으면 가격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며 기대를 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삼성 엑시노스를 삼성 스마트폰의 메인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엑시노스의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게 아니냐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퀄컴이든 미디어텍이든 또는 엑시노스든 차기작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의 갤럭시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잔 비너트였습니다.